갑진년 양력으로 1월 30일입니다. 세월이 참 나이 든 것만큼 빨리 간다고 했는데 정말 실감이 됩니다. 오늘은 최근에 북한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고 김정은이 광기가 극도에 달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장마당의 소위 힘, 장마당이 얼마만큼 북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큰 것인가, 그하고 그 다음에 새로 등장한 한라산 줄기라는 게 있습니다. 한라산,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줄기가 새로 토대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좀 더 부각시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마당은 벌써 생긴 지가 근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정권 때도 장마당은 생겨났습니다. 옛날 우리가 5일장, 6일장 하면서 마을에서 시장까지 가서 재원을 확보하고 또 물물을 교환하고 했던 과거 우리 경험처럼 북한 경제가 90년대 중반기에 중소 간의 변화, 그리고 국제정세 차이, 김일성이 사망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급격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인민들은 살기 위해서 서로 물물교환이라도 해야 된다 해서 동네 터전 앞 마당, 동네 앞 공터에다가 물건들을 깔아놓고 서로 교환도 하고 경우에 따라 매매도 하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소위 그 밀수해왔거나 수입한 생활 자재품들을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음성적으로 되다 보니까 청진이라든지 또 원산이라든지 그 외 사리원, 개성 이런 데서는 도시가 제법 큰 데서는 규모가 대단히 커졌고, 또 해산지나 이런 그 백산 주변 이런 데 중국과 거래가 아주 활발히 된 데서는 무역까지 겸하는 그런 규모의 장마당이 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의 재산 소유도 허락이 안 될 뿐더러 심지어 장마당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자본주의적 방식의 경제가 허락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늘 단속하고 그걸 불법으로 체포에다가 단련, 교화형을 훈련 소위 그 교화소에 보내서 그 형을 살게 하는 그런 극단의 처단까지 하고, 또 인근의 공안원이나 또 군부대에게 장마당을 단속하도록 급습을 해가지고 장마당을 협박해가면서 텃세를 받아내고 이런 괴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김정일 정권 때는 성군 정치를 썼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의 모든 권리가 군에게 있기 때문에 군인들은 그 장마당을 털어서 군대 식량을 확보하거나 비용을 충당하는 이런 수단으로서 이용해 먹었던 겁니다. 그러나 2011년 김정은 정권이 출발하고 나서 김정은은 두 가지 점에 중점을 뒀습니다. 하나가 부정부패를 처벌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소위 자기 부담되는 장성택 이하, 현영철, 이영길, 한영철 이런 모든 군 장성급들부터 시작해서 소위 장성택 계열까지 해서 한 1천여 명의 고급 간부들을 처단합니다. 그것이 다 부정부패 탈을 씌워서 처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장마당을 중심 삼고 형성된 경제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는 묵인이 안 되지만 김정은 권력 밑에서는 장마당을 괴롭히던 군부를 철저히 단속하고 그의 여러 형태의 권력 계층들이 거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보위부라든지 또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서 장마당을 사실상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대규모의 장마당만 약 500개가 사실은 준합법적, 그러니까 불법적이지만 무기나해서, 그리고 장마당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을 배제시킴으로 인해서 김정은이의 권력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토록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벌어먹고 산 사람들은 얼마나 편안해졌겠습니까? 매대를 와서 발길질하면서 돈을 뜯어가는 행위라든지 불법 거래를 단속한다는 조건으로
그 장마당 주변에 밀수품들 숨겨놓은 거 뒤적거려가지고 전 뺏어간다.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인민들은 굉장히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정말 기대를 많이 가졌던 거죠. 그러나 1차 경제개발 계획이 실제로 2012년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2017년경에 마무리를 되는데 5년 동안에 마이너스 약 4.6%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제재, 핵 미사일 때문에 유엔 외에도 뭐 EU라든지 우리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 독자적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의사조치라고 해가지고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끊어버리고 북한의 소위 그 밀수품이라든지 또는 석유, 그 다음에 각종 미사일을 만드는 제품들 바다 안에서라도 검열을 해가지고 소위 항로를 바꾸게 하거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사치품 같은 거, 술이나 시계 이런 것들과 참 규제를 했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죠.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200억 불, 300억 불 하던 무역 규모가 20억 불, 뭐 15억 불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경제가 됩니까? 인민들로부터 더 짜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더 강도 높게 부려먹여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말리마 운동이라는 걸 시작해. 천리도 뛰기가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말리마, 그 할아버지 때 썼던 천리마를 말리로 가속화시켜서 소위 자기들의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랑 노동이란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거기다가 생뚱맞게 김일성 주체사상, 김정은의 김정일이의 애국주의 또는 민족주의 또는 성군주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의 순수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창고에 가둬버리고 자기가 내놓은 이데올로기가 바로 인민대중 제일주의다.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과거의 선대들이 소위 정치 철학으로 썼던 유민이천의 철학을 구체화해가지고 인민 존중, 인민 중시, 또 인민 사랑 이런 목표를 제시하면서 모든 걸 인민의 편에 서서 결정하고 인민들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들어주는 그런 아주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게 실천 이데올로기가 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상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자는 정치 철학에서 아무리 믿음 있고 군대가 강해도 백성이 편안하게 먹고 살 식량이 모자라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김정은의 인민대중 제일주의도 사실상 허구라는 것이 점점 드러납니다. 경제가 발전하지 않아요. 사회주의 경제는 이미 정치적으로 실패한 경제 이론이에요. 그래가지고 2002년인가에 이제 2022년 가까이 2002년에 경제관리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그 대규모의 협동농장 체제를 소규모로 잘라가지고 가족 단위 협동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생산해가지고 남는 이윤을 가져가도록 하고 또 기업들은 자기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국가가 운영하던 기업을 맡아서 독자적으로 운영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의 자본도 기술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지만은 정치체제가 불안한데 북한이 그런 유엔 제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계속 해가고 있는데 누가 거기 투자하고 기술 자본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어긋났죠. 그래서 2016년 말부터 17년부터 시작한 2차 5개년 계획 2022년에 끝냈죠. 그것은 오히려 마이너스 폭이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7% 성장을 합니다. 이 기진맥진한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북한이. 그런데 그동안에 북한에서 체제를 유지했던 권력구조에 들어가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토대라는 겁니다. 토대. 토대가 두 개 있었어요. 하나가 빨치산 토대. 그러니까 항일 투쟁 시절에 장백산 일대에 투쟁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을 예우해주는 그리고 권력층에 챙겨서 인사시키고 또 모든 상층부를 구성하는 토대, 줄기를 소위 빨치산 줄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바로 일종의 토대예요. 순수한 혁명 주도 대력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 정권이 생기면서 백수한 토대라는 게 나옵니다. 백수한 줄기. 이 백수한, 김정일이 소위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했던 그 인맥들하고 또 백수안에서 김정일이가 탄생했다는 정일봉이라는 거짓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소련의 하브로브스크 아무르강 강가에서 그 야적지에서 태어난 것이 분명한데 김정일이 신화를 꾸며가지고 백수안 줄기란 걸 만들어냅니다. 그 형성 토대 두 개를 근거로 해서 소위 북한 권력을 유지했는데 갑자기 장마당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게 요즘 우리가 말하는 MZ세대예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사이에 최고의 고난이 200만, 300만이 굶어 죽었으니까 꽃제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기아선상에 허덕이던 어린애들이. 얘들이 성장해서 지금 25 넘어 다 가지 않았습니까? 25년 가까이 되니까, 2024년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청년 세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권력이 되는 겁니다. 장마당 세대가. 얘들은 북한의 당이나 또 그들의 어떤 권력에 대한 추정을 안 해요. 김일성 주체사 인정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참 남쪽의 소위 K컬처, 한국 문화죠. 그 다음에 드라마죠. 한국의 노래죠. 요즘 우리가 트로트 열풍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남쪽을 동경하고 그것을 사실로 알아들었어요. 왜냐? 남쪽으로 탈북한 3만 5천 명의 탈북인들이 전부 정보를 교류하면서 북한에도 지금 손전화, 스마트폰 같은 게 600만 대 이상 있지 않습니까? 장사하려면 전화가 다 필요하잖아요. 정보가. 또 인터넷 다 합니다. 거기도 컴퓨터 조립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정보를 차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 문화가 그대로 접수돼가지고 북한이 2022년에 반동 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남쪽의 드라마나 노래 도취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사상에서 해이됐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선호하던 당원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야 당원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군대하고 당이 가장 우월적 존재예요. 뭐 남녀 청춘까지 연애하는데도 우월적 존재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데도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MZ세대들, 북한에서 장마당 세대들은 그런 걸 눈여겨보지 않아요. 왜 군대 들어가서 10년씩 썩고 있고, 또, 그, 아까 말씀드린, 소위 그, 남쪽 문화에 젖어가지고, 이제 당원에 대한 신분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원 가면 당빈해야지. 계속 사상교육 받아야지. 김일성 시대부터 있던 10대 원칙 따라야지. 그거 왜 귀찮지 그런 짓 하냐는 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이게 남쪽의 MZ세대나 비슷한 성향이 북한 사회의 문화를 형성해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반동문화 배격법 만들어가지고 언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거 참 본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귀찰되는 걸 만들어서 일일이 집집 다니면서 도청하는가 그 드라마 보고 있는가 이거 가지고 공개 처형을 시키는. 얼마 전에도 우리가 화면에서 봤지 않습니까? 어린 고등학생들 두 사람이 16살, 15살 남쪽 드라마보다 체포돼가지고 12년에 15년에 교화형 교도소에 감금이 돼서 형을 언도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제작하거나 배포한 사람은 총살형이에요.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해도 젊은 세대들은 안 움직입니다. 근데 북한에 아까 제가 줄기가 빨산 줄기가 있고 백산 줄기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의 장마당이 사실상 노동당보다 더 강한 세력으로 등장했어요. 그 장마당을 배경으로 돈주가 형성됐고 돈주가 권력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와 똑같은 형태로서 탈북자 가정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빨산 줄기나 백산 줄기는 혁명성은 있고 당에서 인정을 하지만은 이 경제적으로는 빈약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청렴도를 지켜나가야 되니까 당 규칙을 사수해야 되니까. 그런데 요 한라산 줄기라는 건 새로 생긴 줄기인데 거기에 탈북자 가정을 배경으로 형성된 새로운 권력 구조예요. 이 사람들은 이 탈북자들이 한 80% 이상이 북한에 송금을 하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니까 물론 한국 돈으로 중국에 붙이면 거기서 유안화나 또는 달러로 교체해가지고
북한에 또 전달됩니다. 그 전달되는 과정까지도 한 50%가 손실돼요. 비용을 줘야 되니까 브로커들한테. 근데 50%지만은 예를 들면 100불을 보냈는데 50불은 나가고 50불을 차지했어요. 개인적으로 억울하죠. 그러나 50불의 가치가 암시장에 가서 달러를 거래하면 북한에서는 미국 돈 1불이 북한 화폐로 지금 108원쯤 갈 겁니다. 뭐 어떤 경우는 120원까지 올랐단 말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 암거래 시장에서는 최고 9,000원까지 받았어요. 요즘 아마 7, 8,000원 받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젊은이들의 임금의 2배라 그런 얘기죠. 2달분. 그러니까 그 돈의 쓸모는 엄청난 거예요. 외환만 거래하는 외국인 상점에 가서 달러 거래하면 뭐 전기밥솥 사올 수 있고 다 필요한 가구재 사고 집도 사고 얼마든지 뇌물도 써서 진급도 하고 그러니까 부러워져. 이걸 갖다 한라산 주기라고 해요. 이 두 축이 장마당 세력하고 한라산 주기를 가진 두 세력이 북한 권력층에 깊숙이 내재해 가지고 이게 권력의 변화를 추구하기도 하고 또 권력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게끔 하는 이런 파워 시프트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론 체계를 중심 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급박한 것은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가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또 순항미사일을 잠수함 발사 기지에서 동해바다에 거기서 발사해가지고 실학거리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인민들이 밥을 굶어가지고 기아선상이 있다는 걸 많이 다 알고 있어요. 평양하고 지금 지방하고 격차가 엄청나게 심화돼가지고 공산주의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게 평등인데 평등체계가 무너져 버렸어. 완전히 의료체계, 보건체계, 교육체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평양 하나 들어가는데 수백 달러를 지불해야만 평양 입권이 된다는 거예요. 입장권이. 저희가 북한 여행할 때 김정일, 김일성의 동상에 가서 소위 예배, 경배식을 먼저 드리고 가는데 평양 입장료가 무조건 200불이 달러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만수대 언덕에 세워있는 소위 금수장 기념궁전 앞에 세워있는 두 동상 앞에 인사를 먼저 헌화하고 평양을 구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정치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지난 연말에 어머니 대회라고 했습니다. 10월 달에 김일성이가 직접 가서 감성적 호소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자녀들 젊은 세대들 어머니 맡아서 사상교육 시켜달라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입니다. 한 번 시켜서 아니면 두 번 시켰으면 10번 100번이나 돼서 사상을 결집시켜달라 이렇게 호소를 해요. 이건 이미 젊은 세대가 사상이 다 무너졌다. 이런 현실을 앞에 놓고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 변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내부 결속을 다짐하기 위해서 마치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계속해 가듯이 또다시 남쪽의 어떤 지형을 공격한다는 뉴욕타임스가 지적한 거 아닙니까? 연평도 사건보다 몇 배 더 큰 규모의 총격전이 예상된다. 소위 기습전이 예상된다. 이건 이미 북한이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군사 전략 체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20만 이상의 소위 그 AN2 비행기에 태워서 일정 지역에 투하시켜가지고 점령하는 그런 특화 전략을. 그리고 남쪽의 어느 연평도 오게도스라든지 최전방의 어느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휴전을 제한하기도 하고 협상을 제한하기도 하고 이런 수단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내부를 통치할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있고 최근에 지금 밝혀진 김주애 왜 데리고 다니냐 저는 늘 강조해. 그건 후계구도가 아니라 김일성의 그 성격적 변화, 심리적 변화, 퍼스널리티 변화를 위로하기 위해서 딸내미를 대상 끌고 다닌다. 그랬는데 지금 어떤 전문가는 김일성의 딸내미 주의 10살짜리 미성년자를 데리고 다녀야 미국의 어떤 군사적 폭격이나 한국군의 포격을 했을 때 어린이가 있는 곳을 무차별 포격했다고 국제적 소위 선전으로부터 소위 김정은의 보호를 위한 남쪽과 미국이 자유롭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김주애를 데리고 다닌다. 이런 설까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자각을 해가지고 북한의 새로 등장한 장마당 세대와 소위 한라산 줄기의
그 성장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자체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자체 내에서 준동이 일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기대를 우리는 통일을 염려하는 사람으로서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짓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